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정말 주말 사이에 정말 뜨거운 뉴스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네, 저에게 저희한테 좋은 뉴스죠. 좋은가요? 할 말이 있어서 뜨거운 뉴스들은 우리한테 좋은 뉴스. 예. 할 일 많은 뉴스. 예. 그렇죠. 뉴스 없을 때보다 훨씬 낫긴 그렇죠. 합니다만, 예. 근데 워낙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가운데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엔비디아 또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예. 참 좀 걱정되기도 했었는데 일단 좀 지금까지 뉴스가 나온 걸 보면 좀 일단락 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네.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이번 주에는 다른 무슨 어떤 그 지표보다도 회의록 있죠? 예. 회의록, 그러니까 FOMC 회의록 있는데 그런 지표들보다도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또 큰 예.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참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뉴스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네, 예, 바로 또 뉴스로 넘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이쪽으로 가서 바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문이 오늘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이거 다 우리 박종훈 팀장님의 작품입니다. 예, 아니 제가 원래 노을 지는 그 화면이었잖아요. 네. 근데 노을이 안 져, 지금 이 시간에 사실. 예, 그 기분 나빠서 아예 그냥 밤으로 가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라이브, 자, 오늘 미국 시장 어떤 뉴스들이 탑픽인지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글로벌 시장 체크 포인트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의 3대 지수는 강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0.03%에서 0.1% 정도 상승하는 그러한 시장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 4.46%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가는 WTI 기준으로 76.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5% 정도 또 하락을 했는데 맞아요. 바로 그 다음날 다시 4%대 상승을 하고 주말에 이어가지고 또 다시 되돌림 현상을 또 보여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에 대한 많은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한 주죠. 왜냐하면 화요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화요일에 연준 의사록 공개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사실 지난 의사록을 좀 보게 되면 우리 매파와 비둘기파가 우리 금리 인상해야 된다. 매파는 그렇게 주장했었고 비둘기파는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좀 봐야 된다. 여러 공방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의사록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를 좀 봐야 되는데 연준 파월 의장의 어떤 기자회견 때 보게 되면은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좀 우리 오픈한 상태에서 네.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좀 지켜보고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의사록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보게 되면요. 알리바바가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분사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중국 증시에서는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사실 이 뉴스는 지난주에서도 뭐 지속적으로 좀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의 Responsible AI 팀이라는 그 팀이 있었습니다. 네. 그 팀을 해체를 하고 생성형 AI 팀으로 전환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메타의 AI 팀 조정이 있었는데 Responsible 하면은 책임감 있는 AI 팀인데 책임감이 없었어. 예, 근데 이 AI 팀은 이 Responsible AI 팀이 뭐냐면 2019년에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AI 훈련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로 이제 훈련이 됐는지 어땠는지 이제 보는 백테스팅하는 그러한 팀이었는데, 자, 이러한 팀이 이제 생성형 AI 팀으로 완전히 올인하게 되면서 생성형 AI의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반유대주의 게시물 지지의 광고주들이 X, 과거 트위터의 CEO인 린다 뒤에 제가 라스트네임을 좀 까먹었는데, 네. 그 X CEO의 사임을 촉구한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서 X는 정말 잡음이 너무 많다. 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LA의 오토쇼가 11월 17일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일까지 진행이 되면서 제가 전반적으로 그 영상을 좀 봤어요. 영상을 좀 보니까는 여러 트럭에 관련돼서 전기차 트럭,
그런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컨셉 카들 그러한 차들이 이제 많은 좀 이슈를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컨셉 그런 부분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 디즈니랜드가요 600억 달러 규모의 얼음 왕국을 개장했답니다. 얼음 왕국이요. 얼음 왕국을 개장했대. 겨울이라서 그런지. 어. 예, 그래서 사실 디즈니랜드가 이제 도쿄에서도 지난해 또 지지난해에 많은 투자를 해서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지만 네. 예, 도쿄 디즈니랜드도 지금 아마 가동이 됐는지 한번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뭐 홍콩 디즈니랜드도 큰 돈을 이제 투자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디즈니에 대한 이슈가 좀 최근에 많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너무 저점이다 보니까 네. 많은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좀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엘니뇨로 인한 기후 변화로 설탕 그리고 코코아 가격 과거에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코코아 가격 잠깐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는 바람에 아마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뭐 초콜릿, 뭐 사탕, 뭐 네. 과자 뭐 너무 많죠. 사실 설탕이 안 쓰이는 곳이 없겠죠. 이런 부분이 또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또 야기시킬지가 좀 관건입니다. 참고로 이제 코코아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서 75%가 생산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전반적인 생산이 전체 중단이 됐답니다. 예,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 2024년 설탕과 뭐 코코아 가격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가 하나의 또 인플레이션 CPI를 발표할 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3프로 뉴스룸에서 예. 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뉴스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네네. 요즘에 지금 이게 설탕하고 코코아 가격도 오르고 있다잖아요. 근데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오렌지 주스도 선물 가격이 있더라고요. 맞아. 예. 근데 오렌지 주스 선물이 예.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그 왜 그런지 보니까 그 오렌지를 생산하는 최대 국가가 미국하고 이제 브라질로 볼 수 있는데 브라질도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그 거의 온도가 60도까지 거의 59.7도까지 올랐대요. 거기는 이제 중남미니까 우리는 반대죠. 북반구고 우리는 겨울일 때 그들은 이제 초여름 들어가는 거잖아요. 와. 초여름인데 6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일단 작황이 안 좋고 기후변화 때문에 작황이 안 좋고 지난 3월에 또 허리케인도 한 2차례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또 작황 안 좋고 또 중간에 병도 걸렸대요. 그러니까요. 오렌지 나무가 병도 걸려갖고 그러니까 이 병 때문에 사실 지금 오렌지 과수하시는 그 농민분들 있잖아요. 농민분들이 이거 괜히 심었다가 또 병 걸릴 것 같은데 흉작이 나올 수 있고. 더 심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렌지 선물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고 있는데 그러다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거 제가 국내 음식료 업체 취재하다가 예. 롯데 칠성 음료에서 오렌지 100, 포도 100 이런 음료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100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100은 100% 아니에요? 과즙 100%인데 이 과즙 함량 100%를 80%로 낮췄다는 거예요. 근데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로 불과 한 5개월 전에 비해서 거의 한 5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해. 이해는 해. 그럼 이제 나중에는 오렌지 80 이런 걸 보겠네. 근데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예. 그러니까 와 이게 우리나라 오렌지 주스도 그래서 과즙 함량을 80%로 내리고 나머지 오렌지 향료 넣고 예. 막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일종의 슈링크플레이션이죠. 일종의 슈링크플레이션인데 참 그 기후 변화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안 될 것 같다는 현상들이 예. 좀 요즘에 크게 좀 나타나고 있어요, 진짜. 지금 만료조님께서 감귤 주스 먹자. 이제 제주도가 수혜가 받겠다. 감귤 제주도가 그렇죠. 천혜향 주스 이런 거. 예. 그거 많이 싸지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사실 이 기후 변화가 어찌 지금 겨울로 넘어오게 되면서 저는 지금도 사실 이거 약간 기후 변화 느껴요. 지금 11월 이제 말이 되고 있는데 네. 안 추워. 더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너무 안 추운 것 같은데 옛날 수능 때 보면 네. 너무 추웠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는 춥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코코아 선물 시장 가격 급등이에요. 이게 지금 이틀 전에 나왔던 선물 시장 블룸버그에서 제가 차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과거 보시게 되면은 2010년도 때 쭉 떨어졌던
그 부분까지 지금 다시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세를 취했던 이 가격대를 네. 한 번에 뚫고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코코아라고 보이죠? 이런 시장이 앞으로 향후 어떤 또 가격 변동을 줄지가 네.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주간입니다. 아마 월요일은 뭐 줌이나 뭐 기타 뭐 아시는 종목 기업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 로스, 그리고 놀스트롬 이런 백화점 기업들 그리고 필수 소비재 기업들도 같이 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어떤 소비 지표 물론 월마트와 타겟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뭐 그 기존은 비슷하게 흘러가겠지만은 엔비디아가 일단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화요일 날 앞서 말씀드렸던 연준의 저희 의사록 공개가 의사록?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은 휴장입니다. 마켓 클로즈 휴장이고 금요일 같은 날은 이제 불프 블랙 프라이데이이기 때문에 아마 조기 폐장할 것 같아요. 반장. 예, 그래서 배장. 네. 이렇게 이번 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아마 3프로 TV를 보셨던 분들은 하루 종일 이 이야기 정말 지겹도록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아까 6시쯤에 아마 속보로 좀 나왔던 뉴스인 것 같아요. AI의 아버지 샘 올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둥지를 튼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지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앞서서 3프로 TV 보셨던 분들은 권순우 팀장님께서도 이제 해줬던 네. 그 방송도 한번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사회와 불협화음이죠. 결국에는 불협화음인데 뭐 일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에서 생성형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인류의 실질적으로 좀 위협을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사회 측과 네. 또 샘 올트만의 좀 뭔가 더 적극적으로 좀 과격하게 좀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결국에는 투자를 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샘 올트만을 다시 또 영입을 해서 네. 새로운 이제 AI를 지속적으로 좀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가 X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영어로 이런 언급을 했는데 제가 그냥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성공에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X에 언급했지만 제가 의역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이대로 놔둘 수 없지. 이렇게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했기 때문에 사티아 나델라가 또 샘 올트만을 또 데려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라서 저도 이제 아직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뭐냐면 이들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100억 달러씩 두 차례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오픈 AI에 투자를 한 거고 영리법인,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 있고 영리법인인데 영리법인에 투자를 한 거고. 그럼 그 돈을 되찾거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일단은 그 돈이 들어간 게 다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부만 들어갔는데 어디에 들어갔냐면 이들이 이제 LLM을 학습시키고 추론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게 서버잖아요. 그 돈으로 서버를 계속 사고 있었대요. 계속 증축을 하고 있었는데 다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0억 달러가 현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아직도 불명확한데 어쨌든 다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일부 들어간 돈으로는 서버를 지금 사고 있었다. 그 정도까지는 이제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돈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럼 투자가 중단되는 건가? 아직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알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에 가서 같이 연결해서 할까요? 어떻게? 바로 하시죠. 바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부분에 집중을 하셨겠지만 그러면 이번에 인공지능 쿠데타를 일으킨 바로 그 인물은 좀 어떤 인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쿠데타.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리아 수츠케버라고 해서 천재과학자. 네, 그렇죠. 이분의 이름이 ILYA인데 그 샘 올트먼이 I love you all이라고 썼었어요. X에다가. 근데 그 앞 글자를 따면 I love L U Y all A입니다.
알리야. 아니. 그 너무 음모론 아니에요. 나 알러뷰 많이 썼는데 지금까지. 아니 알러뷰까지는 괜찮아. 알러뷰 올 하니까 ILYA가 되잖아요. 야, 음모론이죠. 그렇죠. 예. 이거 알리아를 한 건가? 어쨌든 알겠습니다. 알리아 수츠케버가 예.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외모 한번 보시죠. 이런 나는 분입니다. 알러뷰 안 쓸 것 같아. 이분 왜요? 보고. 너무 이분한테 알러뷰라고 쓴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오픈 AI 예. 직원들께 가족들께 예, 알러뷰라고 쓴 거죠. 예. 이분한테 쓴 건 아니고 설마 이분한테 썼겠습니까? 이분은 사실 그 딥러닝 분야에서 굉장히 권위가 높았었던 분이고 우리 알파고 있잖아요. 네. 알파고 논문 저자 이름에도 이분이 올라가 있고요.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알파고에서도 이제 시각을 인식하는 시각 그 자료를 인식하는 딥러닝을 만드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혁신적인 전기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을 데려온 사람이 바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2015년에 오픈 AI에 데려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데려온 인물이 바로 알리아 수츠케버입니다. 자, 이분은 사실 또 어떤 그 연관고리가 있는 게 누구냐면은 화면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제프리 힌턴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제프리 힌턴 교수고 맨 왼쪽이 알리아 수츠케버입니다. 학교 다닐 때 은사님이셨죠. 그러니까 2002년에 수츠케버가 토론토 대학교의 학부생이었었는데 그때는 뭐 컴퓨터는 좋은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토론토 대학교에서 교수이자 딥러닝 연구의 선구자인 제프리 힌턴 교수를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힌턴 교수가 2012년에 그 힌턴 교수의 지도 하에서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걸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2012년에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대회에서 큰 우승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는 인공지능이 개와 고양이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으로 귀는 이렇게 생기면 고양이고 코가 이렇게 생기면 개고 이런 걸 막 넣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모든 자료를 다 때려 넣자. 다 때려 넣어서 무엇을 인식하는지 보자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알렉스넷이라고 했던 시각 딥러닝이었던 거예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 주면 확률적으로 이건 컨테이너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주면 확률적으로 이건 그냥 그 스쿠터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면은 확률적으로 이 동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도록 만든 바로 굉장히 혁신적인 딥러닝 기술을 개발한 그래서 이 인공지능 연구의 전성기를 불러온 게 바로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제프리 힌턴 교수의 지도 하에 이걸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난 5월이었었는데 제프리 힌턴 교수가 구글을 퇴사하면서 인공지능은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였었냐면 자신의 업적을 후회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구글에 사표를 냈는데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같은 악의적인 이들이 로봇이 자신만의 하위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줘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스카이넷이 인간의 멸종이 지구에 이롭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요렇게 인공지능이 판단하면 어쩌냐라는 우려를 하면서 내가 인공지능을 이렇게 발전시킨 게 후회스럽다라고 말하면서 구글에서 퇴사를 한 겁니다. 아직 샘 알트만이 왜 해고됐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수츠케버를 필두로 한 오픈 AI 이사회는 사실 그 인류의 유익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고 반대로 샘 알트만은 공격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이게 너무 위험성을 키우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이사회에서 해고한 이유로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네. 뭐 여기서 좀 이렇게 논란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뭐 샘 알트먼의 여동생이 뭐 이게 샘 알트먼이 정신적 성적으로 뭐 학대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샘 알트먼이 이제 해임된 이후에 다른 그 같이 일하던 사람들 다 사임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렉 브록먼 공동 창업자죠. 공동 창업자인데 이분의 경우에는 사실 이사회에서만 박탈당했고 사실 오픈 AI에서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냥 하겠습니까 이게? 나온다고 사임을 했고요. 의리가 있네.
그뿐만 아니라 예. 제이컵 페초키 연구 책임자, 그다음에 알렉산더 매드리 오픈 AI 선임 연구원 이런 인물들도 다 지금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뭐가 나오냐면 이 모든 분들이 다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깁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기사의 내용을 제가 바로 그냥 발췌해 왔는데 브록먼 가는 거는 뭐 다 보셨죠? 브록먼 가는 거 브록먼 가는 거 보셨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은 제이컵 페초키 옮긴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시즈먼 사이더 그리고 알렉산더 메르디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요즘에 그 최근 제가 이제 샘 알트먼 X에 들어가 봤더니 이 멘트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멘트를 많이 달고 있거든요. Open AI is nothing without its people. 오픈 AI는 사람 배변 시체다. 이거는 지금 업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나도 사임하겠다. 나도 사임하겠다는 의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 이분이 나가면 오픈 AI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띵이다. 그렇죠. 네, 오픈 AI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하드웨어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술인데 그 기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샘 알트먼이고 그렇죠. 창업한 사람이고 아버지잖아요. 챗 GPT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빠지면 이 오픈 AI는 시체다. 이 사람들이 빠지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이제 거기까지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나도 퇴사하겠다라는 이제 사람들 그 오픈 AI의 사람들의 많은 그 어떤 신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어떤 게 전 올바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수츠캐버가 인간에게 유익한 인공지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리적인 논의 없이 너무 성공적인 개발만 뒤쫓고 있다고 해고를 한 거라면 진짜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아니면 샘 알트먼이 맞는지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은 예. 많은 사람들이 샘 알트먼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그쪽을 좀 기울어져 있는 그런 개발자들의 모습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알리아가 구테타를 일으킨 건가요? 사실 그렇게 평가는 되고 있죠. 네. 이사회에 등을 업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물론 어떤 이익 추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AI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부분에 대한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수익화를 하는 과정에서의 기업단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진짜 AI가 인류에 대해서 해를 끼칠 수 있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툴로서 활용이 될지에 대한 좀 철학적인 접근이다 보니까 네. 이게 뭐 향후 어찌 보면 정말 이익적인 추구면은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이 철학적인 부분은 이 개발 자체가 중단에 무산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또 있는 부분이고 네. 예. 그래서 좀 잡음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시간이 지금 네. 조금 지체가 돼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희 그럴까요? 또 이성원 매니저님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은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저희가 또 재밌는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죠.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